커피 한 잔, 고기 한 근 이제는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고환율이 우리 식탁을 직접 때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식료품 가격이 지난 5년 사이 폭등했습니다.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달러 기준 307, 원화 기준 379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 커피 값이 오른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원화 가격은 사실상 4배가 된 겁니다. 같은 커피인데 환율 때문에 더 비싸게 마시는 나라. 문제는 커피만이 아닙니다. 소고기는 달러 기준 30% 상승에 그쳤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과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닭고기는 90% 이상, 치즈는 약 90%, 냉동 채소와 주스 원액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콩옥수수밀처럼 국내 자급이 어려운 필수 원재료는 환율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 원재료들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로 이어지면서 물가는 연쇄 폭등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물가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위기입니다. 고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직결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 이미 시작된 물가 도미노. 환율은 먼저 오르고 물가는 나중에 터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7월 1370원대였던 환율은 11월 1460원, 12월에는 147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고환율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여파는 이미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에서 확인됩니다. 11월 수입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역시 3개월 연속 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의 전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값은 내려갔는데 왜 우리는 더 비쌀까? 최근 1년만 보면 국제 시세는 오히려 내려간 품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환율 때문에 원화 기준 가격은 오릅니다. 커피는 달러 기준 1% 하락했지만 원화 기준 3.6% 상승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가격은 내려도 환율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이된다고 분석합니다. 즉 지금의 고환율은 앞으로의 물가 상승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물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기구들이 내년 물가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58개 품목 전면 관리그래도 서민은 더 아프다. 월급 그대로인데 먹을 게 없다. 고환율이 장바구니를 정면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기간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수입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커피, 소고기, 치즈, 곡물류 등 주요 수입 식품의 원화 기준 가격은 최근 5년 사이 많게는 2배, 커피는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제 시세가 안정되거나 일부 품목은 오히려 내려갔지만 환율 상승이 이를 모두 상쇄하며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월급은 멈췄다, 팥값은 폭주 중. 문제는 체감입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식재료일수록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서민 가게가 받는 충격은 훨씬 큽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로까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아끼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환율의 충격은 단계적으로 번집니다. 먼저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어 생산자 물가를 자극한 뒤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이됩니다. 이미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상승 흐름에 올라탔고 소비자 물가 역시 다시 압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고환율 쇼크, 식탁부터 무너진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백 개 생활 필수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가격을 억누르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꼼수 인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부담은 더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율은 숫자이지만 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게는 가장 약한 계층부터 누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섰지만 체감은 더 무겁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차관급 물가 안정책임관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농축산물, 수산물, 석유류, 전기요금까지 각 부처 차관이 가격과 수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전 품목을 차관급 책임 아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에 대해 부처별 차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물가 안정책임관 제도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같은 관리 방식이 기업들의 꼼수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차관급 물가 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맡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품목의 차관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물가 환경에 대한 위기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원가 부담이 확대됐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됐습니다.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의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상승률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2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 지수는 2.9%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환율에 민감한 품목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 흐름이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이 맞물리며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 동향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품목별로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관리가 강화될 경우 기업들이 공식적인 가격 인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물가 대책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 시점을 늦추는 대신 상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와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결과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킨플레이션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유지한 채 상품의 중량이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며 스킨플레이션은 재료나 서비스 품질을 낮춰 비용을 절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체감 물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가격 관리와 함께 유통 구조 개선과 담합 시 수급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유통이윤 담합이나 카르텔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구두 개입과 함께 실질적인 수급 안정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강화, 할인 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와 유통 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물가 안정 책임관 지정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물가 관리 강화 방안은 고환율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선택한 전방위 대응 전략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가격 통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시장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실행이 향후 물가 안정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생활물가 지수는 2.9% 상승해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주 사는 물건일수록 체감은 훨씬 큽니다. 가격은 그대로 양은 줄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과거에도 이런 방식의 물가 관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모르는 사이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특히 고환율로 인한 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입니다.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고환율은 이익과 손해를 극명하게 갈라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 관리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환율, 물가, 정책. 이 복잡한 공식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 국민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담은 가장 약한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미국 경제는 물가 둔화와 고용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보다 낮아지며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기업 해고 급증과 실업수당 청구 증가 등 고용시장의 경고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시장 전문가들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지표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지표를 종합하면 고용시장은 빠르게 냉각되는 반면 물가는 지표상 안정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올해 111월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해고 규모는 약 117만 건으로 전년 대비 54% 급증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가 기업 경영 전략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평가됩니다. 실업수당 관련 지표 역시 고용시장의 부담을 드러냅니다.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인원은 약 189만 7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한 주 사이에만 6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시장에서는 200만 명을 고용 침체를 가늠하는 심리적 기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입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 지표를 단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둔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해고 규모가 1년 새 5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기업들이 향후 수요 둔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IT 업종에서 인력 감축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IT 제조 업종 전반의 비용 절감,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시장에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인원이 190만 명에 육박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해당 수치가 200만 명을 넘길 경우 고용 침체가 소비 둔화와 경기 위축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물가 지표를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월 CPI 상승률이 2.7%로 둔화된 점을 들어 규제 완화, 비용 효율 중심의 경제 운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캐비넷잇은 달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식료품 가격 안정에 주목하며 이는 이전 행정부 시절 고물가, 국면과의 분명한 차별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단 역시 이번 수치가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을 깨뜨린 사례라며 물가 관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물가 둔화를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배경에는 공급 측 개선보다 고용 약화로 인한 소비 위축, 즉 수요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기업 해고 급증과 실업수당 청구 증가로 가계소득 불안이 커지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위축됐고 그 결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관세 인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을 줄이고 이는 다시 소비 둔화와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를 둘러싼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통계 신뢰도 문제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통계 수집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노동통계국 BLS는 셧다운 기간 동안 일부 데이터를 집계하지 못했고 이후 발표된 수치에는 비조사 데이터나 추정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는 현재 CPI 수치가 통계적 왜곡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물가 추세 판단은 내년 봄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지표를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에 비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겉으로는 물가 안정, 속으로는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백악관은 낮아진 물가 지표를 정책 성과로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계에서는 이를 경기 둔화의 전조 또는 통계 왜곡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향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인원이 200만 명 돌파 여부, 대형 기업들의 추가 구조조정 움직임, 연방정부 정상화 이후 재집계될 고용물가 지표의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이 경기 연착륙의 신호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의 경고 등인지는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